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역사가 제대로 서는 것, 그것은 힘이기도 하고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는 참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또 칭찬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한 역사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그 역사 이야기의 새로운 그림을 또 그려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궁금하시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의 김동균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하와이 오신 지 50년이 되셨다네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회장님이라고 소개했지만 장로님이시고요. 가장 건강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물 같은 분이 우리 김동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한국을 떠나서 여기 하와이 오신 제가 50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69년에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네.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본 소니 회사에 입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귀향살이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귀향살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회사가 여기 꽤 컸었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1년 매상이 한 200만 불 정도고 종업원들도 한 20명 이내로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소니 회사를 몇 년 다니신 거예요? 제가 정부에서 38년 근무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하와이 지역만 담당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구암, 오키나와, 한국을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희가 일을 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독일하고 영국, 이태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다가 통일돼서 한 군데서 전부 하는 게 좋겠다. 또 일도 이제 잘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너희가 다 해라. 그래서 미국 본토를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은퇴하기 전 한 3, 4년 사장으로 일하다가 그럼 소니 그 해외 지사의 사장님으로 대단하신 분을 제가 만났네요. 제가 가끔 이제 그 하와이 그러면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소니 오픈이 열리더라고요. 네네. 그 골프 대회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니 오픈을 시작한 지가 2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우연하게도 한국의 김시우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최경주 선수가 우승했고, 제가 그 해에 그 리타이어하기 전해인데 그때 그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그때 다 사장님 그때 다 인볼브가 돼 있으셨네. 제가 리타이어하고도 지금 현재는 소니 오픈의 그 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셨구나. 장로님은 이제 하와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이제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기억에 의하면은 하와이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어느 날 이제 썬데이에 가서 예배를 보고 가려고 그랬더니 점심을 제공한다고 가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좀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한국 음식점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밥하고 김치를 줬는데 너무 좋아서 밥김치에 이제 흘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또 저희 집 사람이 믿음이 저보다 조금 더 좋아서 처음에는 따라다니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막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교회밥 먹어야 됩니다. 교회밥이 정답입니다. 장로님 그럼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딸 셋 그리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예, 딸들은 다 결혼했고요. 예, 거기 딸들한테서 손자, 손녀가 6명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들은 지금 아직 결혼을 하겠죠?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사실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에 오셨고 또 일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승만 대통령이 80세 생신을 맞이하는 해에 그 시골의 옛날에 그 학교 대항으로 해서 16개 초등학교가 대표를 뽑아서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업적이네요. 근데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이제 외워가지고 나가서 웅변대회를 했는데 1등은 못하고 2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서 하와이에 왔으니까 하와이의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인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동서문화센터에 와 계시던 그 김충남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걸 같이 한번 이승만 숙모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기인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 힘을 함께 모으는 작업이 2005년부터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모회를 발족시키고 요즘에는 이름을 이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런 대통령을 만난 건 우리는 복이다라고 말하는 아주 극렬하게 분리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와이에서도 박용만 파와 또 갈라진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의 입장에서 이제 특히 하와이니까 왜 이렇게 극명히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하와이에서 그렇게 갈릴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 비폭력으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중심이 되는 그룹하고 박용만 그룹은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는 건 다 아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당시에 사소한 그 감정의 골들이 아직도 남아서 그때 당시에 그 박용만 측하고 강하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만 측의 분들은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양성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 쪽은 여자들 중심이고 또 교회가 배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립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걸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리교회 미국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신의 교회가 뭔가 좀 잘못됐다. 독립운동 같은 그런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눈치를 채시고 교단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나. 독립교회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지금 있는 그 한인 기독교회를 장소는 아니지만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독립교단으로 설립하신 거죠. 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장로님. 사진 집회가 막 들어올 때쯤 하와이 한 4,5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한 4만 명 있지 않았어요? 3, 4만 명?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벌써 한국 이민 오기 전에 30년 전에 벌써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았죠,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요, 사실은 그 사탕수수 파서 일하는 게 엄청 힘드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한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잡을 찾거나 자녀들한테는 이제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데는 일을 안 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데에서는 컨플릭트가 별로 없고요. 얘가 생활할 때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서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다고 제가 그래요. 백인들의 그 차별이 또 엄청 셌던 시기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그때 한꺼번에 뭉치게 되는 이유도 있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관한 연구를 장로님이 하시고 또 단체를 또 운영하시고 할 때 장로님을 향해서 좀 반대적인 이야기하는 단체나 팀들은 없어요? 가끔 여기 하와이도 주사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일본 사람들. 독립운동 했으니까. 독립운동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관계가 없죠. 그러나 아직도 강력하게
이승만을 싫어하는 그룹은 누구냐? 북한이에요. 공산주의들이에요.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이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랑 붙어 있잖아요. 사실 공산국가가 되는 건 그냥 식은죽 먹기였던 상황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지 않았으면 좌우합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슬슬 해가지고 다 공유.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전쟁 났을 때 미국에 전화를 걸어서 너네 우리 지켜준다 그래서 지켜라. 그랬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련이 우리도 나갈 테니까 너희도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요. 그거를 스탈린이 이용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도저히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분이 얼마나 철저한 크리스찬이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3.15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거는 저도 이제 나중에 책으로 봤는데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그냥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게 돼 있었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던 이기붕이라는 분이 자기가 부통령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건데 이승만 대통령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 하야하는 연설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요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이 원하면은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 그렇죠. 그게 독재자라면 그걸 안 하죠. 이 땅에 다시는 공산당이 내려오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마디가. 그리고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기붕이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게 하겠다. 부정선거라면 다시 해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가 나쁘다면 내각제로 고치십시오. 이러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직도 이제 감명을 깊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산 감옥에 계실 때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그 책을 보면 자기는 꿈이 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더라고요. 그 이승만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그 반대적인 분들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정확한 그 팩트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네, 특히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쓰는 책들이 70~80%이 다 좌파 성향이고 분단된 것을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그 전략에 맞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그 편차가 남북이 일본이 36년 통치를 하면서 북공남농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북쪽은 공장지대니까 잘 살지 당연히. 이 갈라졌을 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겠어요? 힘 있는 쪽으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산국가가 됐겠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다 북한에서 많이 내려왔고 내려오셔서 사실은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초기에 열심히 일하셔서 사실은 많은 그 성과를 올린. 하긴 우리나라의 교회를 그때 당시 지은 분들도 다 월남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 짓는데 그 공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셨다. 지금 이제 장로님 이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바르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하와이에 없기 때문에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수의 나라 선교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하와이가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비싸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금 목표를 정해서 한국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모아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 장로님의 그림이나 꿈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으면 혼자도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그 독특한 구조가 도네이션 문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의 역사를 다 살려놨으면 좋겠어요. 네. 역사가 없는 나라는 뿌리가 없는 나라잖아요. 뭐 이렇게 잘했고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잘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평가로 국민이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은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자긍심도 없고 부모에 대한 존경도 없고 나라에 대한 존경도 없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제가 북유럽 여행을 하면서요 보니까 뭐 진짜 나쁜 왕들도 많이 있고 다 동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어느 누구 하나 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역사를 남기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만 남아 있어서 그 장로님의 사역이 좀 더 좀 탄력을 받고 좋은 독지가도 좀 만나고 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귀한 사역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응원하기로 하고요. 또 이 방송 보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거나 기도 제목 있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하와이에 세우면서 동시에 선교센터도 같이 있는 그런 빌딩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나라이고 우리 또 한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한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생각의 한계를 넘으면 마치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오듯이 우리에게 좀 더 큰 그림, 큰 꿈, 또 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제가 와서 기독교 역사 이야기 또 이민사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참 특별한 곳이 여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까지 사셨던 공간이어서 한 40여 년 이상을 사셨는데 우리 모두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그리고 어느 것이 바른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